책을 읽으면 재미가 없는 이유랑 연결돼 있어요. 재밌으려면 입체적 입력돼야 돼요. 왜요? 그래야 감정이 들어가서 재미가 느껴지거든요. 그 재미라는 건 감정이에요. 글자가 아니에요. 문자 정보가 아니라고요. 단어 뜻, 예를 들어서 영어에서 뭐 한글도 마찬가지지만 그냥 글 자체를 아는 거는 입체적인 독서, 입체적인 배움이 아니에요. 당연히 단어 줘야 돼요. 소리, 모양, 말 이런 것들 이게 다 들어가야 돼요. 근데 이걸 뭐 억지로 넣는 게 아니고 이걸 한 방에 넣을 수 있어요. 입체적으로 입력하는 방법이 있으니까 어떤 요소를 넣으면 이것이 자동으로 들어가게 돼 있어요. 첫 번째, 인터랙션과 피드백. 여러 가지 인터랙션이라는 건 상호작용을 얘기하는 거예요. 피드백은 내가 뭘 얻었을 때 리액션이 나오는 걸 얘기하고, 예를 들어서 종이책을 읽는다고 해도 이게 가능하겠지만, 예를 들어서 책을 읽어줄 때 옛날에 호랑이가 살았는데 굉장히 무서워서 뭐 어흥했어 이렇게 읽어주는 사람은 없다고요. 옛날에 하고 해야 아이가 표정이 바뀌고 어흥해야지 무서워지고 이 리액션. 엄마도 무섭게 읽고 조용히 읽었다가 크게 읽었다가 이렇게 인터랙션과 피드백이 있어요. 그래야 재밌어요. 그래야 그렇게 입시로 들어가는 거예요. 시청각 정보 당연하죠. 호랑이가 걷는 모습 책이 구현 못해요. 종이책은 동영상이나 소리를 구현 못해요. 이게 매체의 한계예요. 그래서 섞어주는 거예요. 당연히 호랑이가 어떻게 걷는지, 어떻게 소리를 우는지, 어떻게 뭐를 먹는지, 사냥을 어떻게 하면서 사냥을 하는지 당연히 알아야 좋죠. 그래야 더 재밌죠. 그래야 호랑이라고 하는 단어를 봤을 때 그게 떠오르죠. 연결돼서. 매체 간의 조합이 있어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책으로 읽어서 종이책으로 읽어서 예를 들어서 영어에서 특히 많이 나오는 문제인데 종이책으로 읽어서 종이 시험에다 쓸 수 있어요. 매체가 같으니까. 근데 종이로 배워서 종이책, 종이교과서 종이에다 써서 프리토킹 안 돼요. 당연하죠. 매체가 다른데 3차원 공간은 이렇게 2차원적으로 종이 위에 써야지는 세상이 아니에요. 예. 그래서 종이로만 배우면 종이에다만 쓸 수 있는 게 맞아요. 옛날에 이게 가능했던 이유는 그렇게 해서 저항급제를 할 수 있었으니까. 종이 시험을 잘 보면 저항급제를 했다고요. 사회에서 인정해줬어요. 근데 지금 그렇게 안 되거든요. 그래서 바꾸려고 하는 거고. 매체 간의 조합을 해야 매체를 넘나들 수 있고 밖을 꺼낼 수 있고 창의력으로 뭔가 할 수 있어요. 섞을 수 있고 융합적으로. 그래서 매체를 성장하는 건 종이 매체로 뭐 호랑이에 대해서 읽었으면 전자 매체로도 호랑이가 움직이는 모습 동영상을 보고 그거에 대해서 토론하고 얼굴 맞대고 토론도 하고 뭐 화상 채팅도 하고 이렇게 이해가 되셨나요? 매체를 성격이 중요하다고. 이런 입체적인 독서나 배움을 지금 제가 주장하고 또 설명하고 증명하고 있지만 옛날부터 하신 분이 있어요. 이거 EBS 그 다큐멘터리에도 나와서 유명해지신 분인데 혹시 슬로우 리딩이라고 들어보셨어요? 네, 그거를 하신 분인데 이때 저는 이 사람이 그 하신 분은 하시모토 다케시라고 하는 선생님이에요. 중고등학교에서 했어요. 일본에서. 입체적인 입력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었을 거라고 봐요. 과학적으로 증명하지 못했다가도 본인이 해봤을 것 같고 그래서 인터넷이 없는 세상에 했던 거거든요. 옛날에 몇십 년 전에 어떻게 인터넷이 없는 세상에 입체적으로 학습을 했을까? 입체적인 독서를 했을까? 그걸 보여주는 영상이 한번 보세요. 부터 30여 년간 이 학교 국어교사였던 하시모토 다케시. 그가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슬로우 리딩 수업을 한 선생님입니다. 당시엔 한 반을 맡으면 6년간 수업을 했는데요. 하시모토 선생님의 국어 수업은 6년간 은수저라는 소설책 한 권으로 진행됐습니다. 橋本先生が有名になることによってあなたって教師がいろんな自分の思い通り授業できる学校なんだなっていうことは随分広まりましたね。 대학 입시를 치러야 하는 아이들에게 오로지 소설책 한 권만 가르친다는 것은 쉽게 받아들이기 힘들었죠. 그게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그의 수업을 기억하는 제자를 만났습니다. 橋本先生の授業は全て学習ですね。上からの教育ではなくまた勉強とも違う、広い意味では勉強ですが自分で進んで自発的に、学びたいことを学ぶ関心のあることをどんどん追いかけていくというそういったことを誘導する、進める。自分でこのワークシートを作られる。でそれに事前に勉強していく。そしてその教室で、議論をする。そして、みんなで一番いいものを選んでいく。 소설에 등장하는 시대 배경, 역사적 사건에 대한 토론도 이루어졌는데요. 그 뒤엔 요리를 통해 몸에 익히는 작업이 뒤따랐습니다.
この学年が東京大学合格者数が日本一になった最初の学年。あるいは歴史的な意味であるとか、そういうものがこう広く理解できるようになる、自分の知識がこう豊かになっていくというんですかね、そういうことは後で、感じましたね。뭐 꼭 좋은 대학교를 가야 좋은 수업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기본적으로 데이터는 뭐예요? 동경대학을 가장 많이 보낸 반이었어요. 그 반이. 어떻게 했어요? 책 한 권 6년 읽었어요. 한 권 6년. 그리고 단어마다 갖고 있는 고유의 의미를 입체적으로 입력한 거죠. 예를 들면 단어 책에 개나리가 나왔어. 그럼 실제로 나가서 개나리를 봐요. 개나리 향을 맡고 개나리를 만져봐요. 그리고 들어와서 개나리를 그리고 시를 쓰고 개나리에 대해서 토론해요. 개나리라고 하면 그때 뭐 따뜻한 날씨라든가 뭐 이런 것까지 확장해서 개나리는 무슨 의미일까 또 다른 것으로 확장되고 이런 식으로. 인터넷이 없어서 그 당시에는 직접 경험을 섞어준 거긴 하지만 지금은 인터넷도 있기 때문에 디지털 매체까지 활용하면 이거보다 훨씬 더 정교하게 디자인할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분은 정확히 이걸 알고 있었던 분이죠. 입체적인 입력을. 그리고 놀이를 강조한 것도 마찬가지. 놀이랑 배움이랑 분리되어 있지가 않으니까 놀려고 배우는 거라고 했어요. 놀이를 더 재밌게 만들어주면 배움이 더 재밌다고 했고 거기에 독서가 들어가는 거고 하시모토 다케시라는 그 선생님이 실제로 한 말이에요. 싫어하는 일을 계속한다는 건 고역이에요. 싫어하는 거 억지로 계속 넣어줘봐야 소용없어요. 잔소리예요. 배움을 싫어하는 아이들에게 노는 기분으로 배우는 거예요. 아이들이 생각했을 때 난 지금 열심히 공부하고 있어. 디자인 실패한 거야. 학습 디자인. 그 굉장히 1차적인 학습 디자인이에요. 요즘 학원에 학교 가면 어떻게 아이들 열심히 공부하라고 하죠. 그 되게 원시적인 학습 디자인이에요. 엄마가 봤을 때 노는 것 같아야 돼요. 본인도 논 줄 알아요. 근데 실제로 학습적인 효과가 있는 거죠. 이게 굉장히 고급 단계의 학습 디자인이에요. 제가 하고 있는 거기도 하고. 그래서 본인은 막 와서 논다고 생각해요. 나중에 영어 실력이 늘어지는 거예요. 이런 것들. 네. 본인이 공부한다고 생각하면 오래 못해요. 재미없어서. 힘들고. 그래서 부모가 해야 될 일은 가르치는 일 아니고 코칭하는 거야. 재밌는 거 찾아주고 같이 해주고 같이 토론해주고 같이 더 재밌게 만들어주는 거. 재밌는 거 더 재밌게. 왜 입체적인 독서를 해야 되는지 이유 설명해 드릴게요. 굉장히 중요한데 입체적으로 하면 실제로 학습적인 효과는 이 정도 나와요. 2년 과정 리딩을 정해놓고 이제 테스트 해봤는데 실제적으로 6개월 만에 끝냈어요. 많으면 6배, 최소 3배 정도 효과가 더 좋아요. 이건 이미 연구한 거예요. 2010년도에. 2012년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제가 실제로 이때 뉴욕에 있었는데 엄청나게 싸웠어요. 전자책 진영 쪽에는 애플이나 아마존 같은 회사들이 있었고 종이책은 피어슨이나 옥스퍼드 같은 진영이 있어서 서로 싸웠어요. 누가 더 좋네. 종이책이 더 효과적이고 좋다. 전자책이 더 좋다. 서로 장점, 단점이 다 틀리잖아요. 미국에서는 종이책은 교과서관이 20만 원대예요. 비싸고 무겁고 애들 막 허리 휘고 그랬거든요. 6권씩 들고 다녀가지고. 그리고 항상 들고 다닐 수가 없다. 뭐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 반대로 전자책은 그 당시에는 컨텐츠도 별로 없었다. 교과서가 준비가 안 됐다. 뭐 이런 것들 서로 싸웠어요. 누가 더 좋냐? 증명했어요. 그래서 한참 싸우다가 A/B 테스트라고 하는데 A가 좋냐, B가 더 좋냐, 어떤 영향을 미치냐 테스트한 거예요. A는 A그룹은 전통적인 방식, 종이책을 읽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해리포터를 종이책으로 읽은 거예요. 챕터 1 똑같은 시간 내에 똑같은 수준의 그룹에게. B그룹은 다 똑같은데 똑같은 내용을 전자책으로 읽게 하는 거예요. 똑같은 시간 동안. 그래서 테스트해서 결과를 봤더니 어떻게 나왔을까요? 네, 차이가 없어요. 뭘로 하는지가 전혀 상관이 없어요. 사실은 이게 사실이에요. 자기가 좋아하는 걸 그냥 하면 돼요. 유의미한 차이가 없다는 건 차이가 있는데 특별히 크게 차이가 없어 의미가 없다 이런 얘기잖아요. 허무하죠. 사실은 차이가 없어요. 종이책으로 읽던지 전자책으로 읽던지 똑같은 컨텐츠를 읽는다는 전제하에 차이가 없어요. 허무해서 하나 더 했어요. 뭐요? A, B, C 테스트. 이거 뭐죠? A, B 똑같아요. C그룹은 뭐가 달라요? 두 가지 다 줘요. 섞어요. 네가 하고 싶은 대로. 대신 전체 시간이나 그룹이나 이거 똑같이 맞춰줘야겠죠? 뭐 더 많이 하는 게 아니에요. 대신 2시간 내에서 어떤 학생이 전자책을 읽고 싶다 그러면 전자책을 2시간 읽어도 되고 전자책을 1시간 반 읽고 30분 종이책을 읽어도 되고 뭐 1시간 1시간 나눠도 되고 그건 본인 자유니까 어차피 똑같은 컨텐츠니까 시간 내에서 어떻게 됐을까요? C그룹이 압도적으로 이겨요. 압도적으로. 이 전쟁은 바로 끝나요. 2013년도에. 왜냐하면 아무도 지금은 두 가지 더 같이 사용하는 것이 어느 한 가지만 사용하는 것보다 안 좋다라고 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무조건 더 좋아요. 종이만 읽는 사람도 전자책이나 전자매체를 좀 섞어주면 양념처럼 더 좋아요. 반대, 저 같은 사람도 종이책을 읽어요. 뭐 예를 들어서 영어나 이런 거 다 책 읽는 게 다 전자책으로 읽는 거지만 종이책도 뭐 5권, 10권 읽어요. 그럼 더 좋아요.
이해가 되셨나요? 그래서 두 가지를 사용하는 것이 무조건 좋아요. 쉽게 얘기할게요. 여기 학회가 아니니까. 여러분 짜장면이 더 맛있다. 짜장면, 난 짜장면을 더 많이 좋아한다. 짬뽕. 저는 뭐 먹을까요? 센스가 있으시면. 그렇죠. 짬짜면이 개발되는데 뭐 하는 짓이에요 지금? 두 그릇 시키는 게 아니에요. 한 그릇 섞는 거지. 둘 다 줄 거예요. 짜장면을 좋아하는 사람이 짬뽕을 사줘야 돼 그래요? 그렇지 않아요. 둘 다 먹고 싶지요. 둘 다 줄 수만 있다면 섞는 거야 당연히. 만족도가 무조건 높아요. 효과가 무조건 높아요. 그렇다고 비용과 시간을 두 배로 늘리는 게 아니에요. 섞는 거지. 학생이 공부하는 시간이 하루에 2시간인데 4시간 하는 게 아니에요. 섞으라고. 2시간 내에서 섞는 거지. 왜요? 얘기했잖아. 효과 좋다니까 무조건. 지금은 경쟁이 심하잖아요. 같은 시간 내에 더 재밌고 효율적으로 해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이거를 못하면 좀 아픈 얘기인데 옛날에는 종이책만 있는 사람이 똑똑한 사람이었어요. 지금 종이책만 있는 사람은 똑똑한 사람 아니에요. 네. 지금은 둘 다 사용해야지 옛날에 그 종이책 있는 사람이 똑똑하다는 이미지를 가져갈 수 있어요. 똑같이 효과도 볼 수 있고. 옛날에는 한글만 쓰는 사람 똑똑한 사람이었어요. 까막눈들이 대부분일 때. 그때는 한글 쓰는 사람 똑똑한 사람이었어요. 지금 한글 쓰는 사람 똑똑한 사람이에요. 시대가 변하면 상황이 바뀌면 바뀌어요. 옛날에 맞던 것이 지금 틀리고 옛날에 틀리던 것이 지금 맞아져요. 네, 왜 상황이 바뀌었으니까. 근데 문제는 그걸 할 수 있는데도 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설명드리고 있는 거예요. 개인적인 주장 아니에요. 2010년도에 증명됐어요. 이거 원문이에요. 논문. 제가 발표할 때 이거 원문 실었어요. 2010년도에 학회 발표할 때. 캘리포니아 초등학교에서 했어요. 네. 두 번째, 이렇게 해야 되는 이유. 제가 인지과학 전공할 때 대학원에서 뇌과학에 대한 거잖아요. 그때 발견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에요. 이것이. 언어로 다 설명하지 못한다. 이 세상에 있는 대부분의 내용을 언어적으로 설명할 수 없다. 언어로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은 몇 퍼센트? 30%. 이 세상에 존재하는 거를 설명하는데 언어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이 30%밖에 안 돼요. 나머지는 비언어적인 정보. 입체적으로 넣는다는 건 익스피리언스 주겠다는 얘기예요. 종이책으로 절대 다 못 가르쳐요. 예를 들어서 영어를 제가 가르치고 있으면 영어를 예를 들면 선생님들이 오해하는 게 학생들 교실 안에서 책으로 영어를 잘하게 만들 수 있다고 오해해요. 100% 못해요. 근데 원래 전통적인 선생님들은 책임감이 강하기 때문에 그걸 할 수 있다고 믿고 실제로 그렇게 하려고 시도해요. 저는 원래 전통적인 선생님이 아니기 때문에 그게 불가능하다는 걸 과학적으로 보여드리고 설명을 해요. 근데 잘 못 믿어요. 근데 실제로 그래요. 왜요? 우리 뇌가 그렇게 디자인되어 있어요. 선생님이 원하든 안 원하지 않든. 대부분은 경험으로 줘야 돼요. 그래서 코칭하려고 하는 거예요. 티칭하지 않고. 그래서 경험시켜주려고 하는 거고. 증명해 볼게요. 언어적으로 다 설명 못해요. 색상. 언어적인 정보예요? 비언어적인 정보예요? 비언어적인 정보예요. 색상은 언어적인 정보가 아니에요. 글씨가 안 써있잖아요. 여기. 색상이 보여주는 거지. 이 칸칸이 지금 색상이 다르는 거 보이세요? 안 보이세요? 다 구별이 되죠. 제가 색상을 손으로 짚으면 그 색상에 대한 색상을 이름으로 국어로 얘기하는 겁니다. 무슨 색이죠? 파란색. 벌써 못하나요? 파란색. 이거 남색. 무슨 색이죠? 아, 색깔이 좀 흐려 보여서 그러나요? 빨간색, 주황색 이렇게 되거든요. 요게 문제가 아니고 요게 문제예요. 이거 무슨 색이에요? 제일 위에 있는 거? 하늘색. 그 밑에 있는 거. 하늘 같은 하늘색이요? 이거는요? 연한 하늘색이요? 진한 요거는요? 연한 하늘색도 원래 없는 거지만 연연 하늘색 이런 건 당연히 없고요. 하늘 같은 하늘색? 무슨 말이죠? 그런 거를 말로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거를? 절대 못해요. 절대. 선생님이 교실 안에서 종이책으로만 학생들에게 언어를 다 언어적으로 설명 못해요. 경험시켜줘야 돼요. 증명할 수 있어요. 두 번째, 맛. 또 중요한. 이래 아직도 의심해요. 왜냐하면 현실 같지 않거든. 지금 방금 내가 해봐도 저거 내가 한 3시간 디자인 공부하면 저 색상 말로 다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오해해요. 딴 거 해볼게요. 맛. 비언어적인 정보예요? 언어적인 정보예요? 맛은? 맛은 비언어적인 정보예요. 아주 대표적인. 자, 옆에 떡볶이 메뉴인데 처음에 글씨로 썼죠. 메뉴니까. 글로 설명해야 되니까. 외국인이 떡볶이 처음 와서 우리나라에서 먹어요. 여기 뭐라고 써있어? 순한 맛, 보통 맛, 보통 매운맛, 매운맛, 아주 매운맛. 뭐 하는 뜻이죠? 이거 알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여러분? 아, 이거 보통 매운맛 먹어야지 그런 거야. 떡볶이 먹을 때? 맛은? 설명할 때? 야, 오늘은 보통 매운맛이다 이래요? 몰라요? 어떤 매운맛인지. 설명을 써도 몰라요, 절대. 청양고추 안 먹은 사람한테 어떻게 이걸 설명해요? 청양고추처럼 매운맛?
외국인 청양고추 먹어봤을 것 같으세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수치. 그 다음에 뭐 넣었어요? 크림, 고추크림 넣었잖아요. 색상이 같아요, 달라요? 고추? 달라요. 왜요? 저 메뉴 만든 사람이 어떤 고민을 했을까? 처음에 해보니까 본인도 알게 됐어요. 말로 설명할 수가 없고요. 사람들이 계속 혼동하는 거야. 이게 무슨 매운맛인지 모르는구나. 설명을 하다 70% 100% 뭐 고추를 빨겠다가 파랬다가 뭐 계속 묻는 거예요. 말로 설명할 수가 없으니까. 말로 다 가르칠 수가 없으니까. 종이책으로만 다 배울 수가 없으니까. 입체적인 독서를 하고 입체적인 경험을 해야 되니까. 이유. 우리나라는 매운맛이 고추만 있죠. 인도 가보셨어요? 인도에서 매운맛, 스파이시 영어로 이 단어에 해당되는 게 10개도 넘어요. 이거 다 스파이시라고 해요. 영어로. 언어적으로 절대 설명도 못해요. 맛이랑 색상이랑 느낌이랑 입안에 느껴지는 감각 다 달라요. 모양도 다르지만. 인도 사람들이 답답해요. 그래서 인도 말로 해요. 그래도 다 설명 못하죠. 당연히 맛이니까.